즐겁게 야구를 하고 있는 이정우의 빅리그 2시즌째 52경기차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워싱턴 내셔널즈의 시리즈 제3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정우의 맹활약과 더불어 승리를 거두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힘없는 공격과 무안타로 완봉 패배를 당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이 세 개의 히트 가운데 하나를 이정우가 만들어내면서 현재 5경기 연속 안타 퍼레이드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12게임 중 7게임은 2할 초반 수준의 타율이었으나 그 다음 5게임에서는 3할대 타율과 출루율이 4할을 초과하고 있어서 성과가 현재 메이저리그 시작 당시의 기세와는 조금 다르지만 최근에는 점차 그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199타석에서 56히트, 타율 2할 8푼 1리, 31RBI, 홈런 6개, 2루타 14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셔널리그는 3할 타율 선수가 7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최다 히트 선두와 7개 차이이며 2루타는 선두와 2개 차이에 있습니다. 아직 110게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정우의 타격 성적은 더욱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정우는 이번 시즌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병살타를 하나 든 친 타자는 전체 368명, 하나도 치지 않은 타자가 213명인데 그 중에서 규정 타석을 충족한 것은 이정우를 포함하여 17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타석 횟수 순으로 정렬하면 이정우는 3위입니다.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스티브 키너가 223타석으로 1위,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피트 크로 암스트롱이 220타석으로 2위, 그리고 이정우가 216타석으로 3위에 위치합니다. 이들이 이번 시즌 병살타를 하나도 치지 않은 타자 탑 3입니다. 한 시즌의 규정 타석을 만족하면서도 병살타를 하나도 치지 않은 선수는 역사상 4명이라고 하는데 이정우의 이러한 기록도 관심을 끌만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병살은 그라운드볼이 많이 나오는 타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이정우는 플라이볼을 더 많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병살타가 적은 면도 있고 현재 이정우는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타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팀 평균 타율이 정말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매주 한 선수가 살아나려고 하면 다시 다른 선수의 컨디션이 하락하고 지난 시즌 수준으로만 활약해도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팀 타율은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체프먼, 아담.에스, 웨이드 주니어가 워낙 슬럼프에 빠져서 2할 초반대 타율이고 정규 포수 베일리는 1할대 타율입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 우한 투수가 나왔음에도 베일리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강력한 좌타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한 투수가 등장해도 좌타자는 3명만 배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번부터 야스트젬스키, 라모스, 이정후, 플로레스, 체프먼, 아담.에스, 웨이드 주니어, 피츠제럴드, 허프, 그리고 투수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로비 레이였습니다. 1회 초반 이정우가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는데 첫 번째 공인 93마일 빠른 공이 바깥쪽 볼이었지만 대담하게 배트를 휘둘렀고 파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인 소카의 슬라이더를 받아쳤고 이것 역시 첫 번째 공과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파울이었는데 이것을 좌익수가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정우가 이번에는 허무하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정우가 적극적으로 배트를 휘두르면서 공격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확실히 컨디션이 다시 상승해 있는 듯 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금 새벽 3시에 가까운 시간대였죠. 워싱턴 내셔널즈의 선발 투수는 과거 류현진과 평균 자책점 1위를 경쟁한 우한 투수 소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부상 이후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올 시즌에도 5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펼치면서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했죠. 샌프란시스코는 2회의 역습으로 첫 득점을 올렸고 3회에 선두타자 허프가 홈런을 날리고 라모스가 땅볼을 쳤지만 3루에 있던 야스트젬스키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3대0 2된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정우가 두 번째 타석에 나섰습니다. 첫 공은 81마일 슬라이더를 그냥 지켜보면서 스트라이크가 선언되었고 두 번째 공인 93마일 패스트볼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에서 이정우가 이번에도 스윙에서 밀어쳐서 3루 쪽으로 빠지는 안타성 코스였는데 이것을 또 훌륭한 수비로 포착하면서 안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 아쉬웠습니다. 아니, 이정우가 두 타석 모두 상대방의 훌륭한 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워싱턴이 수비의 문제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3회에 이정우의 공들을 잡았던 슈퍼캐치들보다 좀 더 쉬운 상황에서 잡지 못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득점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야스트젬스키의 장타 상황과 플로레스의 장타 상황에서 잡지 못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3대1로 리드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투수가 4이닝 3실점이면 사실 좋지 않은 것인데 6이닝 3실점이면 퀄리티 스타트로 투수는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소카는 6이닝 3실점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소카는 이정우 때문에 6회를 완료하지 못하고 교체될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6회의 선두 타자로 나왔는데 이미 이정우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말했었죠. 이번에 150km짜리 패스트볼 첫 공을 잡아당겨서 쳐내면서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계속했고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타구 속도가 160km짜리 시원한 안타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플로레스가 병살타를 쳐버리면서 이정우도 2루 진루 실패. 네, 순간적으로 투아웃이 되었고 소카는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3대1로 앞서 나간 상황에서 다행인 것은 워싱턴 내셔널즈가 불펜이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성적이 나쁜 팀이었습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이 6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카는 이번에도 패전 투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이정우는 57안타로 1위와 간격을 줄였고 타율도 2할 8푼 1리가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7회 또는 8회에 다시 타석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소카 대신 좀 더 빠른 우완 투수가 등판했고 7회에 웨이드 주니어부터 아웃시키면서 이정우는 8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피츠제럴드가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기회를 만들었고 야스트젬스키까지 상대 수비 실수로 출루하면서 투아웃 주자 1, 2루로 추가 득점 기회였습니다. 아무래도 3대1은 상대방이 홈런 한 방으로 역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었죠. 주자 1, 2루인 상황에서 타석에 선 라모스. 솔직히 이전에 라모스가 땅볼로 그 한 점을 낼 때 아쉬웠습니다. 라모스가 그냥 삼진을 당하는 것이 나았고 그것을 바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밥상이 차려진 상태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서야 타점도 올리고 이정우가 득점권 타율이 매우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끊어졌습니다. 7회에 라모스가 주자 1, 2루가 되었을 때 라모스가 볼넷을 얻든 아니면 안타를 쳐주기로 했고 이정우가 7회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또 8회 주자 없이 타석에 서게 되니까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라모스는 3구 3진으로 물러나면서 이정우는 8회에 나왔습니다. 3대1이 유지된 상황에서 이정우는 선두 타자로 나섰습니다. 이정우는 첫 공을 지켜봤고 두 번째 공에 그대로 끌어올리면서 잘 맞은 타구가 나왔는데 그것이 중견수에게 걸리면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데 타격감도 좋아 보이고 적극적으로 타격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결과는 4타수 1안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로 200타석을 돌파했는데 타율은 그래도 2할 8푼에서 더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를 하면서 1위 다저스를 추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승률 1위 디트로이트와의 3연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디트로이트가 선발진이 메이저리그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야구 그 이상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월드시리즈라고 할 수도 있는 경기인데 과연 이정우가 최고의 투수를 상대로도 좋은 타격감을 계속할 수 있을지 함께 응원해 보시죠.